영어 원서 읽기를 할 때는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서 놀이처럼 아이들에게 다가가지만 또 이거와 동일하게 반복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읽어나가는 힘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면서 성공을 맛보게 해주는 게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스텝 4는 뭘까요? 스텝 4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독후 활동입니다. 안녕하세요. 헬렌 영어도서관의 헬렌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매일매일 꾸준하게 책 한 권씩 또는 일주일에 5권씩 읽는 매일 꾸준하게 읽는 영어 원서책 꿀팁을 스텝 5가지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어머님들 집에서 아이들이랑 책을 읽기 시작하시던지 아니면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시면 많이들 부딪히는 어려움이 생각보다 애가 별로 흥미가 없네? 생각보다 우리 아이가 되게 재미없어 하네? 라고 생각하신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아이한테 책 읽자 그러면 책 읽기 싫다고 그러고 뭐 하자 그러면 되게 싫다고 하고. 근데 이번에 저희 실제로 온라인 클래스에서 이 영어 수업을 저희랑 영어 원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던 원서책을 이제는 가져온대요. 엄마 이거 나 헬렌 영어도서관 온라인 수업에서 했던 건데 이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 한번 같이 읽어봐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스스로 책을 가져와서 엄마 책 이거 다시 읽어줘.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 그 스텝 5가지를 가지고 꿀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스텝 1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고르는 기준의 수준을 낮추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요.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좋은 책은 곧 수준 높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언어를 배울 때 또는 저희 모국어를 배울 때도 잘 생각해 보시면 어휘력이 좋은 애들의 특징이 부모님들이 올바른 단어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적절한 어린이니까 어린이 단어를 써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단어를 온전하게 사용하는 걸 이 아이들이 터득한 아이들, 이 아이들이 굉장히 어휘력이 좋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까까, 아기들 단어죠. 근데 까까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과자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휘력이 굉장히 좋아질 확률이 높다라는 평가를 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영어도 똑같아요. 한국에서 어머니 생각하시기에 영어는 뭔가 도장 깨기 하듯이 레벨 0에서 제로 1단계, 1단계 끝났으니까 2단계, 2단계 끝났으니까 3단계 도장 깨기 하듯이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과 생각들이 이런 원서책 읽기에도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책을 고르는 기준부터 바꾸자. 이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요, 단순하게 물론 챕터북처럼 어려운 글밥만 있는 책을 권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픽처북, 그림으로 이루어진 책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책들을 엄마가 직접 읽어주면서 아이에게 재밌게 책 읽는 방법, 또 책은 재밌는 거구나, 이렇게 재밌고 신나는 거구나를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책을 고르는 기준을 먼저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예를 들면 브라운 베어스처럼 반복적인 패턴이 이루어진 책들을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치카치카 붐붐 이렇게 소리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책들을 읽어주시면서 굉장히 반복되어 있는 책을 읽어주시면 아이들이 이 다음 뭔지 알아. 그럼 본인이 치카치카 붐붐 이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브라운 베어이라든지 아니면 굿나잇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텍스트로 눈으로 찍어 읽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텍스트를 눈에 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성공을 맛보면 조금씩 뭐야 이 책 재밌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라는 이런 성공을 맛보게 되면서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이 영어책에 흥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책이 있지만 치카치카 붐붐이라든지 아니면 브라운 베어이라든지 아니면 굿나잇 고릴라 이런 책들은 굉장히 반복적인 패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로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한 번씩은 뭐야 나 이 단어 알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눈으로 찍어서 말해볼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책을 읽혀주시는 반복적인 패턴의 책을 사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텝 2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가 지난번 영상 때부터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 나이의 친구들은 또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한테 좀 강요하듯이 저 파닉스 했으니까 이거 읽어봐. 또 이거 했으니까 이거 읽어봐. 엄마가 파닉스 알려줬으니까 해봐. 너 학원에서 파닉스 배웠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봐. 이렇게 강요하듯이 학습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엄마가 어렸을 때는 최대한 많이 읽어주면서 엄마가 낭독해주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게 이렇게 읽는 거구나. 눈으로 텍스트는 찍지만 엄마가 소리를 들려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영어 원서 책에서 결국 아이들에게 남는 거는 뭐 다양하게 많이 남을 수는 있고 물론 언어적으로 발달도 될 수 있지만 엄마의 그런 마음과 엄마의 목소리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엄마가 꼭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스텝 2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영어 읽기를 엄마가 낭독으로 재밌는 놀이로 아이들을 인식시켜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재밌는 책이 재밌는 놀이야. 이거 굉장히 재밌어. 라는 그 재미를 맛본 아이들은요. 결국 스스로 책을 가지고 옵니다. 엄마 나 오늘은 이 책 읽고 싶어. 오늘은 이 비스켓 한번 읽어볼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꿀팁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책을 놀이로 받아들일 수 있고 재밌게 읽을 수 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인 패턴을 골라서 사용을 하되 엄마가 소리를 낼 때 흉내를 내주셔야 돼요. 뭔가 재미없게 그냥 텍스트로만 읽어주시는 게 아니고 이 책을 보면서 뭐 예를 들면 고릴라 소리 나면은 고릴라 흉내를 내셨다가 뭐 아니면 캣이 나오면 미야오 이런 식으로 흉내를 소리를 내신다든지 아니면 강조해야 될 포인트에 강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면 저희 기간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아이들이 파닉스 연습을 한다든지 책을 읽을 때 단순히 그냥 really? 이렇게 읽게 하는 것보다 제가 옆에서 really?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굉장히 막 까르르 막 웃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을 놀이로 또 강조하는 포인트에 강조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또는 놀이로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짜잔! 이런 식으로 인형 한 마리가 등장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가끔씩 이렇게 좀 기간의 사진들을 보면은 인형이 등장할 때가 좀 있어요. 뭐 가끔씩 또 선생님들이 이 수업 때 왜 여기 고릴라 앉아있어요? 라든지 아니면 이 수업 때 왜 인형 여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땡땡이가 고릴라를 가지고 와서 자 고릴라가 오늘 선생님이야.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또는 카피바라가 오늘 선생님이야. 카피바라가 이렇게 포인팅 하는 거를 읽어볼 거야 하면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책을 가지고 이 인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안녕, 나는 오늘 your friend, 토끼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let's read the book together 하면서 하나씩 따라보게끔 한다면 아이들이 더 재밌게 따라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엄마가 물론 해주는 것도 좋지만 하루는 자, 오늘 우리 rabbit teacher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Good night.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good night 하고 또 따라해요.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고 굉장히 작은 거에도 재미를 많이 느껴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 생각에 또 어른들 생각에는 이거 재밌을까? 하는 것들도 애들은 굉장히 재밌어 하거든요. 뭐 오늘은 따분하게 이렇게 공부만 하는 거 말고 전지에 가지고 글 한번 써보자. 이런 것도 애들 굉장히 좋아해요. 전지만 가지고 들어가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형 같은 소품들 그리고 또는 내 아이의 베스트 프렌드, 애착 인형을 통해서 같이 책을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책 읽기가 단순히 읽는 학습이 아니고 놀이로 작용하게끔 할 수 있는 게 놀이로 생각하게끔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스텝 2의 요소입니다. 그럼 스텝 3는 뭘까요? 스텝 3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을 뿜뿜 넣어주는 게 스텝 3입니다. 성공을 맛보게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통의 아이들이 책 읽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한국어도 어떻게 보면 한국어도 어느 정도 쉽게 읽어나고 있는데 내가 굳이 여기서 힘들게 영어로 내가 못하는 걸 가지고 영어로 책을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너무 많은 그 브레인과 너무 많은 머리를 써야 하니까 힘이 드는 거죠. 편하게 읽고 싶은데 너무 많은 지금 노력과 힘들이 들어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또 잘 못해. 이러니까 더 보여주기 싫고 더 재미가 없고 더 하기 싫고 책을 안 읽고 싶은 거죠. 이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이건 실제로 저희가 온라인 수업에서도 진행할 때 넣고 있는 포인트인데요. 아이들에게 무조건 잘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미션을 끝냈을 때
폭풍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한 번씩 얘기해주고 물어봐줘요. 봐봐, 이거 땡땡이가 혼자 다 했어. 아니 선생님이 도와줬어. 이런 식으로 온라인 수업에서도 저희 선생님들은 굉장히 얘기를 많이 넣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요. 저 혼자 다 했어요. 그래, 땡땡이가 혼자 다 했어. 선생님은 여기서 이것밖에 도와주지 않았어. 그러면 땡땡이 많이 는 것 같지 않아? 봐봐, 너가 읽기에 잘하는 것 같아? 못하는 것 같아? 이제 그러면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혼자 다 했기 때문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맞아, 땡땡이 잘해, 잘하고 있어. 되게 많이 이만큼 읽었어, 벌써 이만큼씩이나 했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이들에게 그 성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씩 그 미션을 주면서 넘어가게끔 해주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우와, 나도 이거 할 수 있네? 나도 이거 읽을 수 있네? 나도 책 되게 잘 읽네? 나도 영어 읽을 수 있네? 라는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는 그냥 스스로 내가 책 더 읽어야 되겠다. 책 재밌다. 이 정도는 꿀이지. 이 정도는 내가 쉽게 할 수 있지. 라는 이 성공을 맛본 순간부터 아이들이 굉장히 셀프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단순하게 엄마 읽고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한번 읽어봤으니까 땡땡이도 한번 읽어봐. 라든지 아니면 요거는 무슨 글자일까? 또는 책을 다 읽고 나서 자, 엄마가 딱 5개의 단어만 찝어줄게. 땡땡이가 이 5개를 한번 소리 내봐. 이거 뭘까? 무슨 소리 낼까? 굿나잇. 와!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5개를 꼽아서 이거를 어떻게 읽는지를 퀴즈식으로 내서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영어 원서 읽기를 할 때는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서 놀이처럼 아이들에게 다가가지만 또 이거와 동일하게 반복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읽어나가는 힘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면서 성공을 맛보게 해주는 게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스텝 4는 뭘까요? 스텝 4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독후 활동입니다. 그냥 책을 읽고 끝 또는 이거 읽어봐, 이거 소리내서 해봐, 이거 무슨 글자지? 이렇게 학습적으로 읽고 끝! 라는 게 아니라 책을 읽어가면서 중간중간에 독후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책을 다 읽은 후에 독후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책을 읽으면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책을 다 읽고 해야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책을 읽어나갈 때는 중간중간에 해요. 왜냐면 이게 아이들이 포커스를 하다 보면은 책을 다 읽고 나서 그 순간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머리를 쓰면서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생겨요. 처음에는. 왜냐면 아직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독후 활동. 뭐 예를 들면 땡땡아 이 레빗이 무슨 생각하는 것 같아? 이 고릴라가 무슨 생각하는 것 같아? 또는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이 고릴라는 무슨 마음이 들까? 토끼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고릴라는 무슨 마음이 들까?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독후 활동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이 아이가 연습이 됐고 훈련이 됐다. 이제 그러면 책을 조금 유연하게 쭉 읽어 나간 다음에 자, 끝나고 나서 독후 활동을 하는 거예요. 땡땡이는 이 책 중에 어떤 캐릭터가 너의 favorite,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였어? 라든지 아니면 땡땡이는 생각하기에 땡땡이가 토끼였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 라든지 또는 이 책에서 이 캐릭터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라든지 아니면 너의 땡땡이의 favorite page는 뭘까? 이런 식으로 천천히 그리고 하나씩 찝어가면서 엄마와 아이가 대화를 하면서 독후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의 꿀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한 번 할 때마다 그냥 단어를 하나씩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땡땡이의 favorite 페이지가 뭔 것 같아? 여기서 favorite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favorite 동물은 뭐야? favorite 페이지는 뭐야? favorite 장면은 뭐야? 이런 식으로 응용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한동안 또 favorite 연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동물은 영어로 animal이야. 그러면 너의 favorite animal은 뭐야?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단어를 넓혀가면서 독후 활동을 해주는 게 굉장한 꿀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마지막 스텝 5는 어떤 게 굉장히 중요할까? 독서의 기본은 타이틀, 제목을 적고 author, 작가를 적고 이렇게 기록을 조금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도
독서 리스트가 따로 있어요. 북 리스트가 있어서 본인이 읽은 북 리스트에 대해서 타이틀을 적고 어떨을 적고 뭐 몇 번 읽었는지 체크하고 이런 기록을 좀 남겨요. 물론 어느 정도 손가락에 힘이 있는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 2학년 애들은 글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유아 아이들은 사실 아직 글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칼렌더, 한 달에 캘린더를 만들어 주셔서 냉장고 위에 탁 붙여놓으신 다음에 오늘 책 한 권 읽었으면 동그란 스티커를 하나씩 본인 스스로 붙일 수 있게끔 해주시면서 한 달이 지나거나 2주가 지나면 와 땡땡아 벌써 반 시간 찼어. 와 땡땡아 벌써 한 달이어서 30개가 다 찼어.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런 작가나 아니면 북의 타이틀, 제목을 작성한다든지 그게 힘들면 손이 아직 힘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비주얼을 통해서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가면서 이 아이가 오늘도 읽었네, 내일도 읽었네, 내일 모레도 읽었네, 엊그제도 읽었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비주얼라이즈로 아이가 이 독서 기록을 해주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 독서를 한 달치를 쭉 읽었으면 그 독서가 스티커가 쭉 모이잖아요. 그거와 함께 전체적인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본인이 다시 한번 엄마 이 책도 읽었어, 이 책도 읽었어요 하면서 그 책을 옆에 쌓아놓으시면서 와 이렇게나 많이 읽었네 라고 하면서 본인이 읽은 독서의 양을 조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도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조금 들어가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독서의 기록도 하면서 내가 눈으로 얼마큼 읽었는지 확인도 하면서 이 아이가 조금 더 독서의 재미와 자신감을 잊지 않고 자신감을 이어갈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매일매일 독서 읽기 할 수 있는 힘에 대한 꿀팁을 5가지 스텝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저희 이 영상 말고도 기존 영상을 확인하시면 굉장히 좋은 꿀팁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AR 같은 경우에는 그 AR 레벨별로 읽기 좋은 책들을 많이 또 선정해드리고 또 골라드렸으니까요. 처음 시작하시는 엄마표 영어라면 이왕이면 제대로 시작하시면 좋겠으니까 저희 예전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조금 더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